네, 어제 문재인 대표는 토론회, 개인적으로 이제 한 토론회에서 섀도우 캐비닛, 영어입니다만은 다음에 내가 정부를 맡으면 이런 진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서 비영남 총리를 기용하겠다는 얘기, 마음에 든 분까지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은요, 안철수 후보가 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동시에 김종인 전 대표가 돕겠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도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총리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원내 교섭단체들 간 대표가 합의한다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김종인 대표를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아마 안철수 후보와 같이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김종인 전 대표가 맡을 것이다. 네.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정치는요 어려운 말도 쉽게 해야 되는데 쉬운 말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거든요. 좀 헷갈려요. 그런데 이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국민의당 정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플러스 다른 당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합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걸 개혁 공동정부라는 표현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다 알겠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또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후보자 간 뭐 연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된다면 함께 그 같이 정부를 공동정부를 같이 꾸려서 운영해야 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뭐 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이요. 3자 단일화를 촉구하는 또 공동 성명을 또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유승민 뭐 홍준표까지 3자 단일화를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당선이 된다면 그 3당 합동정부를 운영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악의가 분명하게 맞으면서 전후 이런 그 그림이 유권자들의 오에게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뭐 후보자간 연대는 안 하겠다 하면서 또 집권 후에는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진이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위원회와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안 후보에게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 내에서 같은 당내 사람들과 꾸리는 통합정부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다 아시면서. 개파 패권주의 세력이 뭐 제외한다는 게 민주당이냐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이제까지 많이 지적해온 것이 40석의 민주정당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다음에 너무 이 몸집이 너무 작다 그런 주장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바른정당에서는 뭐 그걸 당론화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동력이 많이 소멸된 상태에서 후보들도 다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단일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통합정부론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당선이 되고 나면 같이 가는 것처럼 하면 결과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라면 유승민보다는 안철수가 낫다.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 이미지 효과를 노린 그런 전략적이라고 봐요.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당히 지지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자 구도로 가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1강 1중으로 좀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탈출구에 모색을 하는데 전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부분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혁에 관한 부분도 그냥 원론적 입장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에 관한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을 하려는 그런 모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반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협치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
자, 그다음 패권 세력을 뺀 모두와 협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손을 잡겠다는 후보가 되게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아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제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제외, 나머지 제3지대 세력을 다 모으겠다는 건데,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문재인 후보가 패권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런 공동정부가 구체화되는 게 후보 단일화라든가 연대에 대한 얘기인데 홍준표, 유승민에 대한 아무 얘기 없이 개헌에 대한 얘기,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 총리를 누가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공동정부 추진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세 번째가 김종인 총리론으로 결국 그동안 경선에서 제주는 손학규 후보가 넘고 돈은 김종인 총리가 딴다는 식으로 총리를 김종인을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연정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거 외연확장을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핵 위기와 그리고 이런 정치권의 갈등들을 풀 수 있겠냐에 대한 것을 오히려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렇게 오늘도 통합정부의 의지는 미쳤지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진보인지 본인이 보수인지 야권인지 여권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함으로 해서 긴급 기자회견이란 말이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자칫하다가는 김종인 총리 영입 정도로 국민들은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자,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택을 나서면서 이제 기자들의 둘러싸여서 한 얘기입니다. 그 한 대목을 알려드리면, 자, 이 결심은 안철수 후보를 돕는다고 하는 말을 한 그 결심이 서게 된 계기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받아준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합의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저런 얘기 잘하잖아요. 좀 점점점. 그 다음에 방금 서 소장 얘기한 총리 제안도 받으셨습니까? 총리하고 싶어도 없는 거 아니다. 다음 정부가 통합정부 구성할 수 있는 과정만 협의를 하는 것. 자, 그 다음 대목에 다 저기 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요, 김종인 전 대표의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하셔가지고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표하면서 본인이 처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다. 비례대표 여러 번 했다. 그래놓고 2번 받으셨거든요. 그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도 저는 100%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네, 총리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중요하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종인 전 대표와 만나서 김종인 전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빅텐트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빅텐트론과 같은 말은 빅텐트라고 쓰지 않겠지만 다른 지금 아까 말한 더불어민주당과 아니면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를 다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활약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고, 정권이 만약에 잡게 되면 본인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킹메이커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만들어놓고 끝나버리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자기가 지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총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감이 안철수 후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좀 10시에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다들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을 해왔던 임기 단축이나 개헌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인데 긴급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기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게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이 얘기는 원래 우리가 국정농단 이거 보면서 말이에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민정이라는 게 국민들의 사는 삶의 사정을 잘 살펴본다 해서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게 사정수석실이 되면서 권력기관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진국에 보면요 대통령이나 총리를 보좌하는 법률 보좌관실은 있지만 네. 우리처럼 이렇게 사정수석실 기획사정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다는 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요번에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당연한 얘기인데 왜 여기다가 긴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는지 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좀 부조화 뭐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원래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총선에 두 사람 굉장히 날을 세우고 서로 공격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요. 자, 들어보시죠.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지난 4년간 안철수와 김종인의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입니다. 네, 보시면요. 바로 지난해 2월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 의사하다가 PC 보안 백신 하나 개발한 사람이 경제를 잘 알겠느냐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작년 2월이니까 정치가 생물이라면 12번도 더 바뀌었을 상황은 감안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요, 문재인 후보가 됐건 안철수 후보가 됐던 그 전부터 대통령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두 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저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과정을 쭉 보면 본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지만 7일 만에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사실은 어느 캠프도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캠프로 갔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입당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입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와준다는 의미 자체는 뭐 캠프로 간 거나 같이 봐야 한다고 보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종인 전 대표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중도 보수층,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지지도는 없지만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중도 보수표를 끌어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안정감, 이제까지는 뭐 굉장히 캠프 자체도 몸집도 작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플러스 됨으로 말미암아서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긴급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사실 용두사미로 한 이유가 긴급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는 TV 토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죠. 오늘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 긴급한 내용은 그때 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그걸 발표를 하게 되면 전혀 TV 토론에서 그것 갖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은 상대방에게 공부할 시간을 공격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개헌이랄지 임기 단축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또 토론회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는 1강 1중 3약의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는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가장 파괴력이 큰데 네. 문제는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밝혔듯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아마 자유한국당을 말하기 때문에 네. 명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합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제가 볼 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를 김종인 공동위원장을 통해서 우회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선에 미칠 영향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의 주도권을 TK 60대 이상 안보 세력에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층을 대상으로 지지를 확보한다면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는 확실하게 앞서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유권자들이 대선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만 정부의 공무원들, 특히 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은요.